안녕하세요. 정호쌤입니다. 요즘 시공사회지가 유행을 하고 있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부산 내륙의 대장 시민공원 촉진 3구역에서도 시공사회지가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민공원 촉진 3구역을 알아보고 시공사 해지에 대한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촉진 3구역은 시공사가 구 대림이죠. DLENC의 하이엔드, 아크로 라로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2주 철거 단계이고요. 규모는 18개의 동으로 지하 4층에서 최고 60층까지 세대수는 3,545세대입니다. 조합원 수는 약 1,882명,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는 약 6억 6천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입지를 보면 서쪽으로는 시민공원, 남쪽으로는 부전역과 서면이 있고요. 동쪽으로는 양정역과 시청이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 서양은 시민공원 뷰, 이게 로얄이겠죠. 또 남향으로는 서면 시티뷰, 네, 멋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동쪽으로는 연산동, 양정동, 즉 연양라인의 아파트들을 볼 건데 요즘 아파트들이 멋있죠. 특히 연양라인은 신축이 많잖아요. 그래서 연양라인을 바라보는 동향도 괜찮을 듯 합니다. 동해선 부전역까지 주출입구에서 도보 9분, 배정받을 양성초에서는 부출입구에서 도보 1분이 걸립니다. 중학교 학력은 남학생의 경우 동의중학교 127이고요. 여학생의 경우 양동여중 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권은 게임 끝나는 곳이죠. 부산 최대 상권인 서면을 발 아래에 두고 있고 동쪽으로 양정역과 시청 상권을 가까이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촉진 3구역 시공사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공사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허그 표준 약정서에 날인을 거부했죠. 그런데 이 날인을 거부하면 사업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는데 이것 때문에 이주비 대출이 중단이 됐었었죠. 물론 지금은 이자를 몇 개월치 미리 내고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사회를 열었는데 일단 시공사 측에서 기존에 제안했던 제안서에서 조합 측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다시 제안을 하기로 했고 조합 측에서는 그 시공사에 다시 제안된 제안서를 보고 12월에 총회를 열어서 시공사를 유지할지 해지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시공사에서 납득할 만한 제안을 통해 잘 해결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촉진 3구역 같이 공사비 때문에 시끄러운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죠. 바로 옆에 촉진 4구역도 결국 공사비 문제로 시공사를 해지했고 우리 같은 부산 진구의 범천 1-1구역도 공사비 증액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공사비 증액 요청을 받으면 시공사를 유지할지 해지할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범천 1-1구역은 소송전으로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사비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망미주공도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왜? 시공사가 참여를 안 해서. 이것은 현재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돈이라는 거죠. 지금 건설 단가가 많이 높아져서 타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미 진행 중인 곳은 건설비 상승을 제시하다가 시공사가 해지되고 이제 시작하는 시공사 선정에는 소극적으로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면 생뚱맞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고건설 단가의 시대에서 1번, 이제 재개발은 재미없어. 2번, 오히려 기회가 생기겠어.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몇 번이시죠? 네, 저는 2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2번인지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높아진 건설 단가로 정비 사업이 난항인데 그 이유가 바로 추가 분담금의 상승이죠. 이렇게 높아진 건설비를 조합원들이 나눠서 부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어떻게 되죠? 네, 높아진 추가 분담금이 부담스러운 나머지 금매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번에 촉진 3구역 이 사태가 터지기 전 매물 시세를 왼쪽에 그리고 사태가 터지고 난 후 어제 올라온 매물이 오른쪽입니다. P가 어떻죠? 3억 8천에서 4억 정도 하던 P가 3억 6천대로 내려왔죠. 이게 금매잖아요. 2천 정도 더 싸졌잖아요. 조합과 시공사의 내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러한 금매들이 자주 나오겠죠.
물론 금매가 많이 쏟아진다거나 시세가 확 내려가는 그러한 급변적인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 보고요. 다만 이렇게 하나 둘씩 금매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역에 진입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급매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구역이나 막 사도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좀 전에 늘어난 공사비만큼 조합원들이 부담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조합원들만 부담하나요? 지금 건설 단가가 40% 50%, 촉진 4구역은 거의 300% 인상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많은 비용을 조합원들만 부담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누구랑 같이 부담을 해야겠어요? 바로 우리 일반 분양자들도 있잖아요. 즉, 일반 분양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비용을 전가시키기가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일반 분양이 많은 사업성이 좋은 구역이 유리하겠죠. 또 일반 분양자들한테 많이 전가를 시키려면 어때야 되죠? 일반 분양가가 비싸야겠죠. 그러니 입지가 좋고 미래 가치가 높은 그러한 구역들이어야겠죠. 그러면 조합원들이 조금만 부담하고 일반 분양자들에게 비용을 많이 전가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곳들이 어디 어디 있죠? 우리 촉진 3구역도 해당되죠. 일반 분양이 약 1,500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우동 3구역 같은 곳, 이런 곳도 일반 분양이 많죠. 그리고 이번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사업성이 높아진 삼익비치. 삼익비치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곳들은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찾아보면 더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반 분양이 많고 높은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출발은 똑같습니다. 높아진 건설비로 정비 사업이 난항인데요. 이렇게 곳곳에서 정비 사업이 난항이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네, 결국에는 신규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얘기겠죠. 아니, 정비 사업을 통해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의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일반 분양이 작아진단 말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일반 분양이 나온다고 해도 분양가가 어떻게 나오죠? 네, 많이 비싸게 나오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가 반사의 이익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네, 바로 정비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의 기존 신축이나 준신축입니다. 왜냐하면 높아진 가격으로 나오는 분양단지와 기존의 신축이나 준신축의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갭 매우기 현상을 통해서 기축들의 집값이 껑충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좋고 주변에 정비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의 신축이나 준신축이 훌륭한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유심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온지 모르고 지나가는 법입니다. 이렇게 시공사가 해지된다거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급부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생겨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본인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